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많은 분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이 계몽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사실 뭐 대한민국의 암적인 세포처럼 그렇게 내재가 돼 있던 이런 요소들을 깨닫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계엄도 계엄이었지만 더 이제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전한길 스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전한길 스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입에도 꺼내지 않으신 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워낙에 유명 인사시고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치시는 분이다 보니까 딱 어떻게 보면은 운명같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가 노사모였다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던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더 이게 뭐 신뢰감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20대, 30대 이런 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인지도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2030한테도 정치에 많이 관심이 없었던 2030한테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집회를 보면은 2030인 분들이 많이 나가 있다라는 게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분들 중 대부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계엄을 통해 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기대가 됐던 것이 15일 날로 예정이 돼 있었던 이 광주에서의 전한길 스님의 집회 이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호남 출신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 호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80% 90% 정도가 다 이제 그 민주당을 찍는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러면 이분들이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뭐 주변에 뭐 얘기도 못 하는 거잖아요. 뭐 카톡으로만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뭐 단톡방 같은 데서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일상 뭐 주변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야, 나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다. 지금 뭐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미친 인간 같아. 맨날 무슨 뭐 허구한 날만 찢어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 못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뭐 주변 사람한테 찢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외롭게 힘들게 싸우시는 분들에게 이 전한계 스님 같은 분이 딱 광주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대구만큼이나 그 아주 이제 그 열성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호남 지역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 많았구나.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희망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꾸로 민주당 애들이 보기에는 이게 눈에 가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 지금 이제 그 시장이 강기정 아닙니까? 이 강기정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랑도 꽤 친한 친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이제 그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뭐 자기 본심이 아니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라고 문의해 왔다.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다. 민주 시민에게 맞아 죽는다. 내가 만약에 그거를 허용해 주면 5.18 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이승환 씨예요.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그때 이제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못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때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구미 시장님이 이제 뭐 다른 거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 막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콘서트만 해라.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그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공연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돼. 당신이 그러니까 이거 뭐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됐다라는 등 뭐 십자가를 밟는 무슨 뭐 예수의 뭐 기분이라는 등 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리고 그리고 또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음원협의였나 뭔가는 또뭐 이상한 단체가 막 떼거지로 또 나와가지고 시민단체 떼거지로 나오고 정치인들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구미시장을 무슨 뭐 쫓아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걔 그냥만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도 뻥끗 안 하죠. 그렇죠? 이러니까 우리가 이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은 진보도 없는 거죠. 그렇죠? 좌파 좌빨이라고 하는 애들에 대해 가지고 혀를 내두르게 되는 거면 얼마나 이게 내로남불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위선성입니까?
뭐가 지금 다른 거예요? 강기정이 같은 경우는 아싸리 그냥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집회의 자유가 엄연히 있고 그리고 몇 번이나 민주당 쪽에서 그 집시법 같은 거만 개정해야 된다라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그래서 광주시장에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헌재가 문제가 있다. 법치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조차도 입막음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만큼 강력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이승환 씨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 그 DM이라든지 아니면 댓글 같은 걸로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강기전 지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박지원이도 지금 등판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전환길인지 김한길인지 감히 5.18 뭐 광주에서 뭐 집회를 하겠다. 당연히 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거기에다가 한술 뒀던 게 이번에 이재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무슨 뭐 사냥개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뭐 개라고 해야 됩니까? 박균택이 있죠, 그죠? 이름도 또 하필이면 또 균택인데 뭐 어쨌거나 이 박균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광주 고검장인가 아마 그거 했었을 겁니다. 예,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같은 저런 잡범 밑에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진짜 추잡스럽게 늙어가고 있는 진짜 천박한 인간이 박균택인데 자기가 검사 출신으로서 뭐 검사장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던 양반이 검찰이 무슨 뭐 술자리 회유를 했다라는 등 응? 검찰이 무슨 뭐 어쩌고 이화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내뱉었던 거 그거는 왜 또 책임 안 집니까? 박근택이는 입이 그냥 걸레를 불었어요. 이번에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환길 등 광주 집회 장소로 어디로 가라? 쓰레기장을 추천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입니다. 얘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를 보니까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절한 장소를 안내해 주시면 어떻겠냐.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60 이렇게 이제 남겨놨는데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60이 어딘지를 또 찾아보니까 이게 뭐인 거예요? 광역위생 매립장 주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쓰레기장인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집회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전환길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 집회에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쓰레기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호남에 계시는 분들,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광주나 호남에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게 5.18 정신이 맞습니까? 자기들과 다른 입장을 낸다라 그래가지고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쓰레기로 매도를 해.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 배지를 달면서 이재명 옆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선거가 되면은 광주에 또 내려가가지고 광주에 막 호소를 합니다. 민주화라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우리가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모습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전혀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박균택이 됐거나 박지원이나 지금 강기정이나 똑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인간들이 더 날뛰다 보니까 더 지금 열과성을 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광주행 기차가 전부 다 매진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광주 전남에 사시는 분들도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까지 가는 이제 기차표가 벌써 지금 거의 매진이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배종찬 씨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강기정 시장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다. 호남에 대해 가지고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 광주에 살아, 나 전남 전북에 살고 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호남 민심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호남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가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남에 있는 분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것까지도 다 지금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를 끄는 사람들의 상당수 같은 경우도 고향이 지금 광주다, 고향이 해남이다, 고향이 나주, 보성, 여수 여러 지금 지역에 퍼져 있다라는 것인데 이 민심을 갖다가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호남표를 위해 가지고 광주표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의 쓰레기 같은 발언들을 한다라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애들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인식을 조금이라도 하겠습니까? 당연히 끝까지 안 하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균택이나 박지원이나 강기정이나 더 날뛰고 더 지금 저런 식으로 미친 소리 하기를 오히려 좀 복돋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호남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계시는 호남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고 반드시 이 인간들에 대한 투표로서 응징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